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선미입니다. 자, 여기는 북부 여성가족원 4회차 수업 같아요. 4회차 맞습니까? 자, 4회차 수업인데, 우리 카카오톡을, 건너뛰고 제가 다 마무리를 안 한 다음에 사진의 글씨 쓰기로, 메시지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자, 카카오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카카오톡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방 있죠? 우리 방. 우리 스마트폰 단체방 있으시죠? 글로 들어와 주세요. 다른 방에 하시면 불편하니까 우리 방에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들어오시면 여기 더하기 터치를 하시면 자,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이거는 단체 같은데 미리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몇 월 며칠에 있어. 하루 전이나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다 같이 알 수 있게. 근데 지금 우리는 연습하기 때문에 우리 방에 단체로 보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연습하신 만큼 하신 분들만큼 개수가 옵니다. 자, 일정이라는 걸 한번 터치하시면 터치 그러면 일정 있고요. 일정 등록, 할 일 등록이 있습니다. 일정 등록을 터치를 하시면 자,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자, 이렇게 나오셨으면 일정 제목에 터치하셔서 스마트폰이라고 써주세요. 예. 당신이 일정을 잡는데 이게 일정이 무슨 일정이냐 얘가 여기다 써야지만 됩니다. 예. 스마트폰 수업 스마트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직 등록하기 아니요. 등록을 눌러요? 아니요, 아직. 자, 시작이라는 거 첫 번째 거 날짜하고 이렇게 시간하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얘를 터치를 하셔서 자, 보면 달력이 나옵니다. 그쵸? 달력이 나와서 내가 필요한 날짜를 정하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12일 날 터치 한번 해주세요. 12일이요? 예, 12일 날 터치하시면 우리는 9시 30분부터 수업이니까 나는 9시 정도 네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9시 자 해서 확인 여기 첫 번째 거 터치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요? 예, 확인 그러면 얘가 1시간 종료 시간을 1시간 줍니다. 자, 얘를 다시 종료라는 글자 첫 번째 거 밑에 두 번째 거를 터치를 하셔서 자, 우리 수업이 종료 시간은 오후 12시 얘는 위로 아래로 드래그입니다. 터치해서 뭐가 아니라 위로 아래로 끌고 다니는데 얘를 앞에 시간을 끌고 다니면 요 앞에 오전 오후가 지 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 점심시간 12시는 오후입니다. 이게 오전 12시면 밤 12시에 카톡이 옵니다. 그러니까 꼭 요 앞에 오후라는 거 확인하시고 12시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오전은 오전 누르고요. 오전이면 9시.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첫 번째 줄에 10월 12일 오전 9시 두 번째 줄에 10월 12일 오후 2시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게 안 지키는데. 여기 꼭 시작하는 날하고 종료하는 날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은 기본적으로 1시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업 시간이 좀 길어서 이렇게 조금 늘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터치해서 보시면 자, 더보기를 터치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스마트폰, 당신이 입력한 시간들, 그 다음에 얘가 하루 종일에 불이 켜져 있으면 끄셔야 돼요. 하루 종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나한테 가르쳐줘. 그렇게 하면 여기 불이 들어오면 내가 혹시 모르니까 네가 하루 종일 가르쳐줘.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 상태에서 보시면, 자, 요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카린더에 있나 어디 있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5분 전이라고 돼 있는 데를 터치를 하시면, 자, 15분 전이라고 돼 있는 글자 보이시죠? 네. 걔를 터치를 하시면 요렇게 글자가 올라옵니다. 몇 분 전에 가르쳐 줄까? 하루 전에 가르쳐 줄까? 이틀 전에 가르쳐 줄까? 일주일 전에 가르쳐 줄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시간을 정했죠? 그러면 일정 시간을 터치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9시에 무조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줄 필요가 없잖아. 예. 그래서 여기에 일정 시작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일정 시간에 가르쳐줘라. 그거를 터치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거기까지 하시면 옵션 더보기라는 글자가 또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는 제 화면 그냥 보세요. 옵션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반복 안함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터치를 하면 요것도 내가 정하실 수 있어. 내가 매주 목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매주를 선택하면 매주 그 시간에 알람이 오는 거예요. 카톡이 톡 비서라고 그래서 조로디 비서라고 해서 옵니다. 카린더 해서 오고. 자, 근데 지금 왜 보기만 하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 많은 사람이 했잖아요. 매주 이게 카톡이 오면 굉장히 신경질 나요. 생각보다 아침에 9시만 되면 열 몇 개씩 오면 짜증나거든.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보기만 하시라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매월 15일 정도 우리는 모임이 있어. 아니면 셋째 주 토요일에 모임이 있어.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확인을 해 놓으시면 매월 그때 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확인 저는 누르겠습니다. 반복 안함으로 돼 있습니다. 반복 안함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서 반복 안함으로 돼 있나 한번 하시고 인제 저장해요. 그렇죠. 자, 저장했더니 우리 단체방으로 가셨죠? 자, 모임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내일 모임이면 오늘 정도 가게 미리 예약을 해 놓으시는 거야. 단체방에. 우리 방 모임에 커피 마시는 커피반이 있어. 그러면 아줌마들 만나서 수다 떨고 막 하는 그런 방이 있어. 그러면 하루 전에 이렇게 일정이 가게 우리 모임이 몇 월 며칠에 있어. 그렇게 일정이 가게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자, 맨 끝에 지금 유재선 선생님 보냈는데 얘를 한번 다 같이 터치해 보실게요. 자, 터치하시면 참석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임에 이렇게 보내면 이거를 봐서 나는 참석해야겠어. 그러면 참석을 눌러주고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미정을 누르는 거고 나는 그날 참석 못해. 그러면 불참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모임에 몇 명이 올 건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 식당 같은데 어디 좌석 예약하실 때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 방에는 18명이 있다. 18명이 있는데 지금 참석한다고 한 사람은 2명이다. 하단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15분 전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15분에 해놨기 때문에 9시에 전체적으로 카톡이 오는 게 아니라 8시 45분부터 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몇 명이 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예약이 가능하다. 자, 되셨죠? 다시 더하기 해서 그 일정에 터치하시면 할 일 등록에 있어요. 할 일 등록. 자, 얘를 터치를 하시면 할 일이 뭐야? 이렇게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자, 할 일이 뭐야? 자, 집에 가기. 자, 집에 가기라고 써주세요. 자, 요 기한 없음 있잖아요. 터치하시면 지금 이렇게 5일 이렇게 써있죠. 자, 확인. 자, 여기 기한. 터치하시면 5일. 자, 더보기 하면 언제 알려줄까? 얘가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할 일은 아침 9시에 알려준다고 써 있는데 얘를 내가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터치하셔서 오후 12시 확인. 오전으로 돼버렸네. 확인. 예.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할 일에 등록이 돼서 이따가 12시 되면 카톡이 와요. 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 요거는 이모티콘은 첫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더하기 부분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할 게 다 하신 거예요. 자, 요 옆에 샵 이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자, 요 샵은 네이버에 우리가 검색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샵을 터치를 하시면 요렇게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요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카톡을 하다가 누가 뭔 얘기를 했어. 야, 무슨 꽃 이쁘지 않냐? 근데 나는 그 꽃을 몰라. 그러면 얼른 샵을 터치를 해서 그 꽃 이름을 여기다 쓰시면 네이버에 떠 있는 모든 정보 지식이 다 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는 척은 맞아, 그거 몇 월 달부터 피지. 야, 우리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샵 기능 그런 기능입니다. 자, 해보기 위해서 꼭 얘는 샵을 먼저 눌러줘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샵하고 오늘의 날씨 한번 볼게요. 예,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그러면 현재 본인이 있는데 요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는 15도라는데 왜 덥지? 이게 바깥의 기온이라 그래요. 바깥의 기온은 쌀쌀하시죠? 이렇게 해서 습도에서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간별로도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공유해 주셔도 돼요. 누가 뭘 물어보잖아요. 뭐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찾아서 공유해 주시면 이 사람은 이것만 터치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자, 요렇게 쓰시면 안 나오고 꼭 샵을 터치하신 다음에 쓰셔야 돼요. 자, 한 번씩 해보세요. 재밌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샵 터치하시면 자, 오늘의 운세. 자, 오늘의 운세 이렇게 치시면 띠별로 운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초에 우리나라 1월 달에 제가 수업 들어오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자, 요렇게 하시면 제 화면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개인별로 보시면 되니까 잠깐 보시고 제 화면 보고 보세요. 자, 띠에 돼 있습니다. 띠에.
그러면 저는 범띠예요. 그러면 범띠를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범띠 전체적인, 제가 위로 올린 거예요. 전체적인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년생인가 따라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몇 년생인가 따라서. 자, 대신 얘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얼른 공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별자리가 또 있습니다. 별자리를 터치를 하시면 내가 몇 월생인지에 따라서 나오는데 별자리는 생년월일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생년월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 띠별로도 보면 이렇게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오늘, 내일, 이번 주, 이달, 올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여기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옆에. 그러면 1900 몇 년도인지, 요거는 호적 말고, 호적하고 틀리게들 올려주신 분 많잖아요. 호적 말고. 그 다음에 본인이 태어난 시간 아시면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저녁 먹을 때쯤도 났나? 내가 점심 먹고 밤매다 났나? 옛날엔 다 그랬거든. 시계를 안 보셔서. 그래서 많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손 안 대고 요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력인지 음력인지 여잔지 해서 공유하시지 말고 위로 드래그 하면 결과 보기라는 걸 터치를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드릴게요. 5분. 개인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보셨으면 되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단체방 다시 올게요. 자, 이게 알아보는 것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게임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샵을 터치를 하시면, 자, 제비뽑기라고 한번 써보세요. 제비뽑기 게임, 뭐 해서, 요렇게 오시면 돼요. 제비, 돼지 말고. 자, 꽝뽑기에 있습니다. 꽝뽑기에 있고요. 지금 우리 방에 18명인데 지금 꽝이 1명이래. 그래서 저는 보통 3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3명. 이렇게. 자, 3명으로 지정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몇 명을 할 건지. 그래서 공유를 누르면 우리 방으로 옵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결과 확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얘를 터치를 하면 자, 누가 꽝인지 나옵니다. 김혜경 선생님하고 자, 노신사 선생님하고 전희숙 선생님하고 세 분이 꽝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김혜경 선생님은 오늘 안 오신 것 같고요. 그쵸? 노신사 선생님하고 전희숙 선생님하고 꽝이에요. 요렇게 나와서 게임을 하실 수 있는데 요 게임은 꽝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쵸? 기분이 나빠요. 꽝손이라는 거 참 우리 좋게 꽝손이지. 우리 그러죠. 뭘 뽑을 때 꽝 뽑으면 똥손이라고. 자, 제 것만 해서 요 이제 오늘 안 나오신 분은 해당 사항 없고요. 노신사 선생님하고 전희숙 선생님은 다음 주에 제가 선물 드립니다. 그러면 꽝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저도 꽝이에요. 그러니까 노신사 선생님하고 전희숙 선생님하고 제가 다음 주에 선물 드린다고 꽝 돼서. 아니 제 것도 누르니까 저도 꽝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 선물 드려요. 자, 게임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선물 준다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노래 한 자락, 장기자랑 한 자락 시키면 놀러 가서 엄청 좋습니다. 저는 노래 잘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오빠고 언니요.
자, 요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 두 분 성함 좀 적어 놓고요. 잊어버리니까 해서 오시면 되고요. 다시 되돌아오세요. 하단에 되돌리게. 왜냐하면 이거를 자꾸 해보셔야지만 알 수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딱 여기 다시 하시면 제비뽑기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조건 꽝 뽑기로 뜨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순위 뽑기. 우리 좋아하는 1, 2, 3등 뽑는 거. 자, 순위 뽑기로 터치해 보실게요. 그러면 하단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은 18사람이기 때문에 18등까지 나오기 위해서 18등까지 나오기 위해서 좀 발음이 그런가? 자, 그래서 18명까지 나와야 돼요. 순위는 순위기 때문에 1등부터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공유 누르면 우리 방으로 또 가겠죠? 드래그 하셔서 제 거 터치해서 보실게요. 그러면 본인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터치해서 보면 전체 결과 터치해서 보면 아우 나 1등 먹었어 어떡해. 이게 주최측의 농간 같아. 좋습니다. 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오늘 김혜경 선생님하고 천복성 선생님하고 안 오신 것 같아요. 그쵸? 이야. 제가 이 순위 뽑기에서도 1, 2, 3등만 제가 선물 드리거든요. 아싸, 돈 굳었네요, 저. 자, 되돌아오게 하셔서 샵 터치하신 다음에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사다리 게임. 하셨으면, 자, 우리 방에 참여하는 사람이 18명인데 한 명만 내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한 3분 빼놓고 15명까지 올릴 거예요. 여기 더하기 해서. 열다섯 명.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직접 내기 입력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얘를 터치를 해보시면 요렇게 나와요. 자, 간식 내기. 자, 터치 해볼게요. 예,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보면 지금 금액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간식 사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지금 18명인데 15분만 선택한 이유는 3분은 돈도 안 내고 살아도 안 가고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렸다 드시면 되게. 자,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보면 돈으로 때우셔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간식 사오기는 돈 안 내고 몸으로 때우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근데 워낙에 인원이 많으니까 저는 보통 2분만 간식 사오게 하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3분 정도도 괜찮고요. 자, 요게 또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은데 금액이 또 모질랄 수도 있어. 그렇거나 하실 때는 아니면 사람이 많은데 3사람만 가기에 뭐해? 그러면 이걸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요 네모칸에 손을 대면 커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얘는 기본 7,000원이에요. 7,000원인데 나는 여기다가 10,000원을 쓸 거야. 요렇게. 그러면 한 분은 정말 억울하겠죠. 나는 돈 대빵 내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
공유하셨으면 전체 결과 한번 딱 터치를 하면 전체적인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위에 내 결과만도 있습니다. 자, 얘는 10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는 7,000원 여기 그냥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쭉 밑으로 화살표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고봉주 선생님하고 이영숙 선생님하고 돈도 안 내고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러면 남들이 돈 다 걷어서 맛있는 거 사다 준대요. 완전 좋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사다리 택이라는 글자가 다시 있죠? 하단에 지금은 하시는 방법을 위해서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했는데 지금 사다리 타기를 다시 터치를 하시면 자, 첫 화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게 자,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어른들이니까 모여서 수다 떨 때 요거 해서 모일 때 미리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간식들 사다 놓고 뭘 하시면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제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프린트하고 너는 알아보고 너는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너는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여럿이서 과제 역할을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늘 뭐 먹지는 3사람 이상이 돼야지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맛이 다 달라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입맛이 다 달라서 먹고 싶은 게 틀리잖아요. 그럴 때 3사람 이상이 될 때 요거 하시면 좋습니다. 메뉴를 바꿔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집안일 분담은 한번 해볼게요. 자, 집안일 분담 있습니다. 터치해서 이렇게 뜨시면 자,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에 내기에 몇 명이 와야 되는지 몇 사람을 참여시킬 건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나는 노는 꼴 못 보겠어 그러면 18명 하시면 됩니다. 집안일을 하는데 너만 놀 수는 없잖아. 그러면 18명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펜션 잡아서 놀러 가셨을 때 하면 좋습니다. 펜션 잡아서 놀러 가셨을 때 단체적으로 놀러 가셨을 때 요렇게 하시면 요 하단에 요런 식으로 빨래, 설거지, 욕실, 요리하기, 뭐 거실 청소 요런 식으로 지가 하나씩 줘요. 근데 자 가서 빨래할 일은 별로 없죠. 그러면 앞에 손을 터치를 하셔서 빨래라는 글자를 딱 해서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요리, 사람이 많으니까 설거지 그리고 요리, 그 다음에 욕실 청소는 한 명만 해도 되고요. 이거를 자 거실 청소 있고요. 가보면 사람이 많이 가면 큰 방 있고 작은 방 있고 거실 있고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욕실 청소, 욕실은 두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리하시는 분 2분 정도 있으시면 됐고, 자, 방 청소를, 분리수거. 우리가 꼭 분리수거는 해야겠죠? 여기다가, 분리수거. 분리수거 혼자 가면 삐집니다. 그래서 2분. 분리수거. 자, 설거지 2분, 요리 2분, 분리수거 2분, 욕실 청소 2분, 자, 거실 청소 2분, 큰 방. 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큰 방, 작은 방. 사람이 너무 많아서 쓸 게 많네요. 큰 방도 2개.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돼요. 짐 정리. 감독. 감독할 사람 꼭 필요해요. 꼼꼼한 사람 감독 하나 시켜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내가 터치해서 일을 정해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공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해서 결과 보기 위해서 당첨됐을 때 시아버님하고 저희 신랑하고 같이 설거지를 해도 좋고 시아주버님이 설거지를 해줘도 좋고 사실 요리는 별거 아니거든. 근데 나머지 늘어놓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나눠서 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아유 아버님 우리 게임 한번 할까요? 그래놓고 골탕 먹이는 거지. 아유 이거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아유 완전 좋아요. 짐 정리.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개인 짐은 각자 알아서 정리하거든 사실. 나는 가방만 어디다 놓을지 다 해주면 돼. 정말 좋으신 분이네. 감독 선생님. 그리고 이 3분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셨으면 되돌아오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톡 여기 대화하는 데에서 하시는 건 다 하신 거예요. 대화하는 데서 하시는 건 음성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 다 하셨죠? 자, 되돌아오시면 채팅이라는 글자가 보이셔야 돼요. 자, 그 사이 우리가 일정을 보냈기 때문에 일정 초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왔다고 본인한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미참 뭐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셨으면 자, 상단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5명까지만 되고요. 얘네는 다른 카카오톡이 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카카오톡이 오면 요 5명 아래에 뜨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기 힘드니까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해서 이렇게 제가 찾기 힘든 종류는 막 검색해서 찾기 싫으니까 가끔 보내는 종류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요 옆에 보면 요 까만 게 우리 앞전 핀같이 꽂아놓은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보시면 꾹 2초 이상 누르시면 상단 고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채팅방 상단 고정. 자, 채팅방 상단 고정 있죠? 걔를 터치를 하시면 걔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딸, 뭐 가족방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자주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있는 방을 올려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찾으러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상단에 있는 걸 선생님, 저 밑으로 해제하려면 뭘 눌러야 돼요? 자, 상단에 여기 있는 건 다시 꾹 누르시면 상단 고정되는 건 상단 고정 해제라고 글자가 뜹니다. 아니 근데 자, 어디서 해요? 채팅에서요. 상단으로 고정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꾹 2초 이상 누르세요.
눌러? 꾹 2초 이상 누르세요. 됐다. 그 사진을 눌러요? 아니면 뭐를 눌러요? 아, 여기 글자. 글자를? 자, 상단 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고정해 놓으시면 얘네는 늘 위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 누르면 안 되죠? 예, 나가기 누르면 채팅방에서 나가시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방으로 올게요. 요런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뭔가 보내셨잖아요. 얘를 또 요 화면을 꾹 2초 이상 눌러보세요. 자, 꾹 2초 이상 누르시면 상단에 하트, 여기 그걸 눌러요? 아무거나 상관없으세요. 아무거나? 하트, 좋아요, 웃는 얼굴, 싫어요, 뭐 요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엄지척을 눌러주면 요 하단에 엄지척이 딱 떠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해주기는 난해하고 아는 척 하자니 난해하고 하자니 뭐하고 그럴 때 요렇게 해서 그냥 내 뜻을 내가 넌 읽었다,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요거 잘 써먹는데 이거 선생님 이거 쓸모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본인이 쓰냐 아닌 따라서 제가 아침에 보내드린 우리 사진 같은 거 이제 오늘 수업 있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죠. 그 대답하기 뭐하면 그렇게 꾹 눌러서 요렇게 해서 보내시면 돼요. 웃는 얼굴 엄니척 하트 보내시고 아니면 오늘 참석 못하면 맨 끝에 보면 우는 얼굴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분이 참석 못하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꾹 다시 눌렀을 때 복사해서 다른 데로 보내실 수 있죠. 자, 요것만 캡처가 가능합니다. 캡처를 터치하면 우리가 안에서도 캡처를 배웠지만 캡처를 터치를 하면 캡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답장 여기서 보통 이렇게 답장을 쓰시는데 이거 말고 답장 쓰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까요? 책갈피 설정은 뭐냐? 우리가 책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다음에 읽으려면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서 책갈피 설정을 하면 다음에 그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올리셔서 찾으셔야 되잖아요. 저번 주에 보내드린 링크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링크. 예. 요거를 꾹 눌러서 책갈피 설정 딱 터치를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설정이 됐을 경우. 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없어졌죠. 얘를 딱 터치하는 순간 책갈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 터치하는 순간 여기로 딱 옵니다. 제가 책갈피를 2개를 하니까 여기에 짝대기가 생겼어요. 줄이. 자, 그래서 터치를 하면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당신이 보고 싶은 게 이거냐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보고 싶은 걸 터치를 하면 그쪽 책갈피로 딱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편집 있습니다. 편집을 터치를 하시면 책갈피 설정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나는 안 하겠어. 그러면 책갈피가 해제가 돼요. 이거는 편집은 2개, 3개 있을 때 편집이라는 글자가 뜨고 하나만 하셨을 때는 책갈피 눌러서 오신 다음에 꾹 누른 다음에 터치하시면 책갈피 설정 해제라는 글자가 보이십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어디에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이렇게 꾹 누르니까 여기에 답장이라는 글자가 있고 자, 전달은
전달은 요거 요대로 카카오톡에 전달하는 거예요. 카톡끼리만 되는 게 전달입니다. 자, 꼭 하나를 누르면 전달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문자로는 가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카톡만 보낼 수 있는 게 전달이라는 기능이고요. 외부 공유를 눌렀을 때 내가 이거를 문자로도 아니면 밴드로도 보낼 수 있는 게 외부 공유입니다. 자, 나에게 하면 내가 이걸 보다가 내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나에게를 누르면 얘가 내 카카오톡으로 갑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답장, 거기에 답장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를 왼쪽으로 쓱 밀면 나에게 답장. 내 거니까. 그러고 자, 요렇게 노신사님 거 하시면 왼쪽으로 쓱 밀면 노신사님께 답장 이렇게 써서 네? 자, 요렇게 제가 단체방에 보냈어요. 그러면 단체방에서 여럿이서 얘기하다 보면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지 몰라. 그러면 전에 같으면 이렇게 꾹 2초 이상 눌러서 답장이라는 글을 눌러서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옆으로 쑥 밀면 이 사람한테 답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렇게 써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알겠죠? 아, 이 사람이 노신사한테 답장을 쓴 거구나. 노신사 그래. 여럿이서 단톡방에서 쓰실 때 이게 좋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답장을 했는지. 아,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라 나한텐 필요 없는 얘기구나. 그렇게 아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어요? 자, 또 카카오톡에 아까 보시면 공지라는 글자를 보셨을 거예요. 공지사항 이렇게 보면 저는 여기 이렇게 저희 친구 집 주소하고 뭐 해서 공지사항을 몇 개를 올려놨어요. 저희 아이 이제 선생님 전화번호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그래서 여기에 항시 공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터치만 하면 볼 수 있게, 안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놓을 수도 있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지사항이 뭐에 쓰는 건지. 자, 요렇게 보면 저희 아들한테, 저희 둘째거든요. 저희 둘째한테 이렇게 계좌번호, 돈 버는 놈이라 돈 넣어, 그리고 계좌번호 이렇게 해서 공지에 올려놨어. 그래서 얘는 터치해서 여기 매달 월급 털 때마다 돈을 넣습니다. 제가 줄 3개 있죠? 줄 3개 상단에 줄 3개 터치하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공지. 그래서 터치하시면 자, 글로 쓰셔도 되고요. 사진을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동영상, 파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올리기 그러면 요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내 갤러리 아니면 파일에서 찾아서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지라는 글자가 뜬 다음에 여기에 제가 매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방으로 가시면 유순미가 이렇게 공지를 했다. 이렇게 요 상단에 지금 보이시죠? 상단에 매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글 목록 보면 지금 공지사항에 올리신 것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삭제도 가능해요?
점 3개 삭제. 게시글 삭제. 목록에. 본인 올리신 분들, 내가 올린 것만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해요. 제가 올리지 않은 노신사 선생님 요 예쁜 글귀 터치를 하면 공지 등록만 있지 이게 삭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공지사항 해서 올리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투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단체방에 뭔가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 이번에 놀러 갈 건데 산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투표에 쓰시면 돼요. 글쓰기 해서 보시면 자, 투표 제목 여행 그 다음에 자 날짜 해서 놓으면 언제 놀러 갈 건지 날짜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행 가는데 어디로 갈 건지부터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손 터치해서 바다, 산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보면 요 종료 시간이 있어서 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22 3일 주는 거예요. 3일 투표 기간을 3일 주는데 얘도 터치하셔서 투표 기간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대답해줘. 그래서 시간도 11시 30분 확인 이렇게 하면 다음 주 수요일 11시 30분까지만 정해. 그 다음에 익명 투표를 하면 누군지 알 수 없게 이름을 모르게 투표하시는 거고 복수 투표 설정을 하시면 나는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 놀러가는 거 다 좋아 그러면 복수 투표해 놓으시면 아무거나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2개 다. 그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면 자 익명 투표에서 완료를 누르면 우리 방에 투표할 수 있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래서 투표하러 가기 해갖고 표 던지게 투표하러 가기 터치하시면 자 천천히 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행해서 바다 산을 해놨으니까 얘 투표하기를 터치해서 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일단 한번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처음에는 바다, 산 앞에 체크하게 그래서 하나를 체크를 하시면 투표하기라는 글자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투표가 돼서 사람 수가 바뀌어서 뭐 이거는 등록이 아닙니다. 등록은 여기다가 지금 잘 다녀오세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다를 선택했는데 가을엔 그래도 낙엽 지는 걸 봐야지 낙엽. 그러면 다시 투표하게 해서 산을 터치를 하면 투표하기 하면 지금 2명인데 다시 바뀌는 거예요. 3명으로. 자, 요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우리 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정말 다 한 것 같아요. 자, 되돌아게 해서 바깥으로 나오시면 우리 전체 설정도 했나요? 전체 설정? 채팅이라는 글자 지금 나오게 다 와주세요. 자,
채팅 글자 다 나오셨죠? 그러면 옆으로 쭉 가시면 톱니바퀴 모양입니다. 얘가 설정이라는 모양입니다. 자, 터치하시면 편집 정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전체 설정 터치해 보시면 자, 계정을 넣으신 분은 메일을 넣으신 분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안 넣으셨으면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자, 카카오 계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 골뱅이 뭐 해서 넷이나 컴까지 나온 게 계정입니다. 자, 이걸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또 메일로 쓰시죠. 계정과 메일은 같습니다. 말이 좀 틀린 거야. 자, 제가 첫날 수업에 이렇게 네이버 검색하는 거 뭐 요거 있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정보 수집, 출근길의 정보 수집.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죠? 정보 수집이라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그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계정이라는 게 메일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계정 앞에 보시면 골뱅이 있죠? 네. 계정이나 메일 쓰실 때 골뱅이 앞에 부분이 뭐냐? 아이디입니다. 앞에 부분이 아이디. 어디 가면 아이디 쓰세요 그렇게 쓰죠. 맨 처음에 가입할 때는 계정 쓰라고 그러고 뭐 하면 아이디 쓰라고 그럴 때는 골뱅이 앞에 부분이 아이디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엔 비밀번호고요. 자, 계정과 메일은 같고 골뱅이 앞에 부분이 아이디다. 자, 개인 보안 있습니다. 개인 보안. 지금 다들 거의 다 잠궈 놓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손가락, 눈에서 여기 보면 개인 보안 할 수 있게 터치해 보면 보안 관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용하지 않아서 화면 잠금도 없고요. 그냥 쓱 밀면 열리게. 비밀번호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 잠금 터치를 해보면 비밀번호로 하겠느냐 패턴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일로 오셔서 마이 비밀번호 관리 생체 인식에 거기에 눈동자나 손가락 지문 같은 거 넣는 겁니다. 근데 저는 쓰지 않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요. 귀찮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제하고 다시 등록하실 때 여기 오셔서 하시면 된다. 자, 이거는 내 카카오톡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톡 설정이기 때문에 카카오톡만 따로 잠궈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친구라는 건 내 연락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친구 사람 수하고 그냥 일반 연락처 사람 수하고 틀립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 첫날 수업에 카카오톡에서만 친구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때는 카카오톡에서만 할 수 있고 저는 전화번호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화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요, 상단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다 뜨게 돼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면 제 전화번호 넣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알림 보실게요. 알림 터치. 자, 알림 터치하시면 자, 일단 제 화면 보세요. 이거는 거의 설명만 들으셔도 돼요. 메시지 알림, 이게 뭐냐? 카카오톡이 왔다는 거 알려주는 거고 소리로도 가르쳐줘라. 알림음 있습니다. 알림음 터치하면 우리 단체방에는 지금 소리 안 나게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못 들어보는데 일반 방에서는 여기에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내가 방 하나를 콕 집어서 그 밖은 방 빼놓고는 전체 카톡이 이 소리로 오는 거예요. 전체 카톡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카톡은 저는 여기 써있죠. 사이렌 소리. 사이렌 옵니다. 우리 방은 소리 안 나고 다른 사람들 카톡은 사이렌인데 저희 아이들, 저희 신랑, 저희 시댁 요렇게만 소리가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지정은 각 방에 가서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하는 거는 전체 소리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알림 표시가 있습니다. 제 화면 그냥 보세요. 본인들 폰 보시지 말고 제 화면 보세요. 여기 쭉 설명만 필요하니까. 자, 팝업입니다. 팝업 항시 받기. 이게 뭐냐? 카카오톡에 오면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상단에 누가 뭘 보냈는지 조금씩 보이시면서 상단에 뜨는 게 팝업 창입니다. 자, 항상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얘를 터치해서 보면 화면 켜 있을 때만, 화면 꺼져 있는데 오면 화면이 자꾸 켜졌다 꺼졌다 하니까 나는 이게 싫어. 그러면 이렇게 화면 켜져 있을 때만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볼게요. 네가 보내든지 말든지. 그러면 사용 안 하면 팝업 창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알림 내용도 내 마음대로, 나는 메시지하고 이름하고 나는 이름만 보겠어. 난 그것도 싫어. 그러면 표시 안함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내가 하실 수 있고, 요런 거 해놓으면 굳이 카톡 말고는 다른 거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귀찮으신 분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모든 채팅방이 돼 있는데 요것도 내가 메시지 표시 하나 둘 온 거 내가 받고 싶은 방만 받을 수 있어요. 자, 키워드 알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제비 쓰면 이게 누가 카톡에 제비라는 글자를 썼어. 이거 한번 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고요. 답장 메시지. 자, 누가 나한테 답장을 아까처럼 해갖고 스마트폰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받을 수 있게. 자,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렇게 알림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그 요 소리만 바꾸시면 되고요. 알림에서 터치해서 나오실게요. 소리를 지금 단체로 바꾸고 나시면 내 카톡인지 모를 수도 있어. 자,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제 화면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 글자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 카카오톡이 글자가 작아. 다른 데는 다 큰데 카카오톡만 글자가 작아. 그러면 화면에 오시면 글자 크기 폰트를 크고 작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글자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 저는 카카오톡 배경이 검정색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하얀색일 거예요. 그래서 요 화면 배경도 먼저 우리 방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하셨죠? 색상, 그림, 앨범에서 해서 바꾸는 거 하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바꾸면 내가 지정한 방 빼놓고는 다 그 색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화면 있으시고, 테마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화면 바꾸는 거하고. 그래서 테마는 하지 않고요. 채팅이라는 데 오시면 터치하시면, 자, 채팅은 터치해서 들어오세요. 채팅이라 대화 백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화 백업이라는 걸,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폰 교환하실 때, 바꾸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반 그냥 가서 백업을 하시면 이틀 3일치 남습니다. 나머지는 카카오톡 자체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대화 백업, 미디어 백업 하시면 2주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교환할 때 미리 백업을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 백업할 때도 비밀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보게.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채팅방 순서 정렬인데, 이거는 최신 순이나 안 읽은 순이나 똑같아요.
안 읽은 대로 쭉 올라오시잖아요. 하나, 두 개 해갖고 맨 상단에 있는 게 최근에 왔는데 안 읽은 거.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 화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사진 일반 화질. 자, 터치하셔서 원본으로 바꿔주세요. 원본. 예, 일반 화질은 뭐냐? 내 카메라의 원본이 아니고 내가 카카오톡에서 보냈을 때 그 사람 픽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상대방 카메라 찍은 사진처럼.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최신폰이잖아요. 최신폰이라 찍으면 화소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일반 화질에 놓으면 상대방이 받았을 때 제가 한 5년 쓰신 분도 봤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폰이잖아요. 제 거만큼 이쁘게 안 나오겠죠. 사진이. 그래서 요거를 원본으로 해서 바꿔주시면, 자, 원본 터치하신 다음에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되돌아오기.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 그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 같은데 이렇게 뭐 하면 원본 사진 보내주세요. 원본 보내주세요. 그런 글자가 많잖아요. 여기에 해놓으시면 원본으로 갑니다. 동영상은 고화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화질로 갑니다. 자, 채팅방에서 동영상 내려받은 요거 꺼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와이파이가 없는 데서 하시면 내 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쭉 놔두시고 오시면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라는 데 있어요. 자, 보이시죠? 쭉 오시면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 사무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자, 얘를 터치하셔서, 자, 와이파이에서만 자동으로. 네, 와이파이가 없는 것도 있어요. 자,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없으셔서, 없으신 분들은 상단에 동영상, 말풍선, 자동 재생 이렇게 꺼놓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하면 터치했을 때 자동으로 재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수업으로 답장하기가 뭐냐? 아까 옆으로 쓱 밀어서 답장이라는 기능을 쓰는 게 수업으로 답장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티콘 소리 나게 하셔도 되고, 자,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간편 녹음에 노란불 들어오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들어와 있어요. 이것만 했는가 보네. 요거는 뭐냐? 방마다 그 목소리로 카카오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전체 방마다. 자, 그게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하셨으면 채팅 상단의 화살표에서 나와주세요. 자, 통화는 보이스톡, 페이스톡 이렇게 하셔서 보셨을 테고, 실험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실험실에서는 카카오톡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써보라고 여기다 남겨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험실 이용하기에 불을 켜놓고 조용한 채팅방 이런 거 새로 나왔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 제일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가을 되면 단풍잎 뜨고 겨울 되면 내 폰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 오고 봄 되면 꽃 날리고 그게 요 실험실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자, 기타 있습니다. 기타 터치해서 열어주세요. 자, 이 흔들기는 코로나 때 많이 사용했어요. QR 이렇게 흔들어서 나오게. 여기에 보면 지갑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면
요즘은 학생증, 대학생 해갖고 학생증 찍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불 켜놓으시고 흔들면 이 기능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요. 동영상 와이파이 항시 사용에 돼 있으실 거예요. 얘를 터치해서 와이파이에서만으로 바꿔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에서는 자동으로 되고 내 데이터 쓰는 데는 내가 필요할 때 터치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와이파이에서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터치해서. 자,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와이파이에서만 파란불 들어온 다음에 다시 요 화면 터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와이파이에서만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예. 자, 되셨죠? 여기 최근 검색어 요런 거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검색했는지 무슨 글자를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글자만 쓰면 쭉 뜨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뭐 그랬는데 제자만 한번 검색해놓고 하니까 제자만 쓰니까 상단에 제비뽑기, 제비게임 이런 식으로 뜨는 거 그게 요겁니다. 최근 검색어, 샵, 키워드 입력 요런 거에 대한 겁니다. 자, 기타에서 나와주세요. 공지사항 가끔 보셔야 되고요. 자, 앱 관리 터치해서 보면 저장 공간 관리 있습니다. 앱 관리 중에 터치해서 오면 자, 카카오톡 버전은 아마 이게 최신일 거예요. 10.3 이렇게 나오는 게 숫자가. 자, 그 다음에 저장 공간 관리 있습니다.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그러면 자, 캐시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와, 엄청 많네 나. 자, 캐시 데이터가 지금 저는 2기가가 넘습니다. 자, 이 캐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진을 한번 열어보고 자, 사진이 제일로 많죠? 그 다음에 동영상이 있어요. 사진 한번 열어보고 다시 닫고 다시 사진 열어보고 저는 이 캐시를 발자국이라고 말씀드려요. 발자국. 그래서 없어도 상관없는 거. 내가 이 방에 몇 번 들어갔다 왔는지 그런 발자국.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 하실 수 있는데 캐시 데이터는 삭제를 하는 게 여기 써 있어요. 자, 미리 받지 않았거나 기기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저장 기간 만료된 이후에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2달 정도 지나면 만료됐다고 뜨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료됐는데 내가 삭제를 안 했어, 그동안. 그래서 요게 캐시 데이터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료됐는데 삭제 안 하면 이렇게 빈 공간만 해서 불러올 수 없다고 까맣게 떠 있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터치를 하셔서 삭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내 저장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발자국을 지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만료된 거 그 공간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쵸? 삭제해요? 예, 캐시 삭제해 주세요. 여기 이 내용은 모두 확인나 했다. 네. 예. 안 눌러지네? 이런 캐시 삭제. 눌렀는데 안 눌러. 여기 체크하고 체크하고. 삭제. 체크하고 눌러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자, 캐시 삭제라는 글자를 터치를 하시고요. 아, 데이터? 네, 삭제. 삭제는 데이터 삭제. 이거 삭제만 해? 터치하세요. 캐시 데이터라는 걸 삭제하시고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거기에 체크가 되셔야 삭제라는 글자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공간 확보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캐시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앱 최적화 있습니다.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이건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건 새로 나와서 지금 상단에 이런 것들이 안 뜨는데, 알림 초기화는 지금 알림 설정한 것들 있잖아요. 카카오톡 알림 설정한 거, 그걸로 다시 해보겠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카카오톡의 전체 설정까지 끝입니다. 그리고 요즘 카카오톡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채널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해줘요. 자, 제 화면 보시면 저는 되돌아오기에서 채팅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자, 오픈 채팅방 설명해 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까지가 카카오톡이 끝입니다. 자,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갈게요.